안녕하세요.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학습 공동체, 나다움 인문학교를 운영하는 안상현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요. 결국 이런 애니어그램 공부라고 해도 되고 성격 공부라고 좀 한정 짓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성격을 공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왜 이런 애니어그램이나 그 성격 유형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런 애니어그램을 깊이 공부해 보고자 시작했던 건 아닙니다. 제가 2015년 이런 1인 기업을 시작했을 때 그 어떤 아이템으로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경제 활동을 할 만한 아이템을 찾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또 제가 좀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좋아할 만한 것 이런 것들 중에서 찾다 보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하는 이런 주제가 좀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했던 게 그 진로 관련된 그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이 그 좀 복잡한 그런 생각 속에 있던 것들을 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서 좀더 문제의 본질이 좀 더 분명하게 보이거나 또는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거나, 그리고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문제가 근본적인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저만의 어떤 아이템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자기의 고민이나 문제거리를 들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시니까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제가 이제 찾아봤던 게 그런 진단 어떤 방법들이었어요. 진단 도구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이제 애니어그램인데, 사실 애니어그램은 제가 2001년도쯤에 저희 이제 그 연구원에서 애니어그램 워크샵을 하면서 제가 체험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좋았던 경험 때문에 이제 애니어그램을 또 다시 만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애니어그램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좀 더 좀 넓게 보는 그런 시야를 좀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어떤 기회들을 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자기 이해를 도와주고 자기 탐색을 도와주는, 결국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주제를 나다움이라는 키워드를, 그리고 인문학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이용해서 강의와 상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니어그램, 성격 공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제 방식으로 풀자면 내가 지금 그 자아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격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내가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어, 자아가 원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음, 남들과 비교하는 것, 판단하는 것, 어, 좋다 싫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갖는 것,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오감을 만족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음, 그런 정도의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좋다 싫다, 뭐 옳다 그르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신의 그 오감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삶이 다 자신의 에고, 자아를 위한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삶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삶의 대부분이 이런 자아를 위한 삶인데 왜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고 할까요? 왜 벗어나는 공부가 필요한 걸까요? 벗어나야만 하는 걸까요?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그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요. 그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인간의 내면에 그 어떤 인간 자체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빛의 존재였다는 거죠. 어떤 본성을 지닌, 참 자아를 지닌, 신성을 지닌 그런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성격이란 놈이, 자아라는 놈이 자신의 참 자아, 내면의 본질을 가로막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내면의 본질과 나를 이 접속을 끊어놓게 되는 거죠. 자아라는 것 때문에. 자아를 우리가 쫓으면 쫓을수록 참자아로부터 벗어나거든요. 우리가 성격대로 살아가려고 할수록 성격과 나를 동일하다라고 착각할수록 우리는 그 빛의 존재였음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신성과의 접속을 끊게 만드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 종교를 가진 분들 그런 경험들 해봤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정말 충만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나요? 정말 그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다 사라지고 정말 평화롭고 편안하고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느낌. 그런 느낌에서 내 에고가 작동하고 있을까요? 내 상태를 누군가 비교할까요? 이 내 상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될까요? 어떤 게 행복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어떤 규정조차 하게 될까요? 그런 충만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어떤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 상태인 거죠. 그냥 느끼는 거고, 그냥 그 에너지 상태에 머무는 거고, 그런 에너지 상태로 내가 꽉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데 이 에고가 동작할 때에는 에고는 홀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톨레라고 하는 그 이 철학자, 영성가라고 해야 되겠죠. 에고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에고는 무언가와 동일시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죠. 에고라는 것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와 동일시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 무언가 동일시한다는 그 자체는 에고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소유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갖고 있지 않으면 난 온전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대상들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모습의 대표적인 어떤 행동 패턴이 바로 성격인 거죠. 애니어그램적으로 설명하자면 1번이 그 완벽주의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건 늘
늘 그걸 갈망하는 거죠. 결함이 있으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더 채워야 한다는 2번 입장에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는 거죠.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타인의 필요를 찾게 되는 거고 3번 입장에서는 뭔가 성취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그러면 난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결과물들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타인과 비교하게 되는 거고요. 4번 입장에서도 정말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신성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나만의 특별함을 찾아야 한다라는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어떤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그것 때문에 4번의 성격이 나오는 거죠. 5번은 또 어떤가요? 5번은 무언가 자꾸 집요하게 알려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지식과 정보로서 온전하게 그 알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말하자면 그걸 소유하지 못하면 나는 뭐 평화로울 수도 없는 거고 행복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없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6번은 이미 그냥 지금 상태로도 안정적인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착각 때문에 계속해서 더 이 두려움들과 싸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7번은 뭐 재미있는 어떤 그런 상황,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지 못하는 그 삶은 의미 없는 삶이고 온전한 삶이 아니기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언가 호기심을 채우고 오감을 채우고 자신이 어떤 좋아하는 흥미로운 그런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죠. 8번 입장에서는 어떤 강한 존재로서 살아가지 못하면 이제 온전하지 못한 존재가 되니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 에고는 계속해서 그런 힘이라는 것과 동일시하려고 그걸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9번은 그런 평화로운 상태,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모두가 다 연결돼 있고 모두가 다 하나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자 그런 삶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 계속해서 어떤 갈등과 싸움이라는 그런 상황으로 자신을 밀어넣지 않고 더 벗어나려고 한 발 물러서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들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성격이고 또 다른 말로는 나의 에고 자아가 무언가와 동일시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고 다양한 고민거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건 바로 그 이제 소유해야 한다는 소유하지 못하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에고의 부름, 자아의 소리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죠. 좀 더 평화롭기 위해, 좀 더 자유롭기 위해, 좀 더 인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좀 더 인격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좀 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니어그램도 공부하고 성격도 공부하고 심리도 공부하고 이제 그런 모든 공부들이 그런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톨레의 책을 읽다가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영감이 떠올라서 또 이 영상을 또 만들게 됐습니다. 네, 좀 무거운 주제였나요?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사색의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주제여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